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에서 발생한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평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참전 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의장에 현 마이크 존슨 의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가장 최우선 과제로 국경 안전을 꼽으면서 위험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기러기 200여 마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조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골든글로브 작품상에 도전합니다. 공식 방영 전 이미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앓던 참전 용사가 사실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결론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라스베가스 경찰국은 사이버 트럭 폭발로 숨진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평소 참전으로 인한 PTSD를 겪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문제들로 고민이 많았다면서 여러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운전자가 남긴 메모에서도 전쟁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됐으며 일각에서 제기한 특정 이념에 따른 범죄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Why did I personally do it now? I need to cleanse my mind of the brothers I've lost and relieve myself of the burden of the lives I took. Is more public and more sensational than usual. It ultimately appears to be a tragic case of suicide involving a heavily decorated combat veteran who is struggling with PTSD and other issues. 앞서 사이버 트럭 폭발은 뉴올리언즈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해 두 사건 모두 의도적으로 저지른 연쇄 테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숨진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9대 연방의회 하원 의장으로 현 하원 의장인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원이 재선출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신임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과반인 218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존슨 의장은 공화당 측에서 3명의 의원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재선이 불투명해졌지만 투표가 마무리되기 직전 3명 가운데 2명이 마음을 바꿔 존슨 의장에게 투표에 다시 선출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재선 후 첫 연설에서 국경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장벽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ct quickly and we will start by defending our nation's borders. In coordination with President Trump, this Congress will give our border and immigration enforcement agents the resources that they need to do their job. We will secure the border, we will deport dangerous, criminal, illegal aliens, and finally finish building the border wall.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존슨 의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원 의장 선출을 끝으로 제119대 연방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 52석, 하원 219석을 차지해 상하원 모두 민주당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열리는 자신의 취임식에 조기가 걸리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인사들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조기가 걸리게 된 데에 들떠있다면서 누구도 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미국인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고 성명을 통해 30일 동안 모든 공공 건물과 군 기지, 정부기관 등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 중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로키 산맥에서 캔자스시티,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에 이르기까지 폭설주의보와 겨울 폭풍 경보 등 각종 기상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캔자스 북동부에서 인디애나와 볼티모어, 오하이오에 이르는 지역에는 최소 8인치의 폭설이 예상되며 뉴욕과 펜실베니아 일부 지역은 호수 효과로 최대 3피트의 적설량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I want the residents to know that we will move, adjust, and adapt as needed to address whatever the storm throws at us. But we also want folks to understand that everyone's going to have to be patient. Again, please, especially when the snow is at its heaviest, don't drive. 당국은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빙판길이 형성돼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도로와 학교의 일시적 폐쇄와 정전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수백 마리의 새들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 죽은 채 발견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포코노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따르면 앨런타운 지역에서 조류 독감으로 인해 200마리의 흰 기러기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검사를 받은 흰 기러기 35마리가 모두 조류 독감 양성 결과를 받았으며 실제로 조류 독감에 걸린 새들은 수천 마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죽은 새나 살아있는 새와의 접촉을 피하고 애완동물도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에서는 65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7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 환자들이 대부분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은 낮지만 최근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3억 6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3주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와 진단 그리고 치료제 연구에 대해 추가 자금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와 지방병원의 치료와 지원 프로그램에 1억 8,300만 달러, 진단키트 제조와 배포 등에 1억 1,100만 달러, 치료제 연구에 1,10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류독감 인간 감염 사례가 65건 보고됐고 지난달 루이지애나주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한 만큼 사람 간 전염이 일어나면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팬데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사람 간의 감염 위험성은 낮으며 저온 살균 우유 제품 또한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독감 사례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예방접종 권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번 독감 유행 기간 동안 40개 주에서 530만 건의 독감 발병 사례와 6만 3천 건의 입원 그리고 2,70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감은 특히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세균 번식을 피하기 위해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 이틀 만에 무려 93개국 글로벌 넷플릭스 시리즈 탑10에 오르며 1위를 기록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도전합니다.
골든글러브 투표인단들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호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전 세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즌1에 비해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흥행 기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개 이틀 만에 미국과 프랑스, 멕시코, 영국 등 93개국 글로벌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1위에 올랐고 첫 주 시청수는 6,800만 회로 넷플릭스 드라마 사상 첫 주 최다 시청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기세를 몰아 오징어 게임2는 이번 주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분 수상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공개도 되기 전 후보에 오른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The Squid Game is nominated before release the content. So, did you already watch Squid Game? Yes, I did. I mean, it's amazing. I think it's a testament to what the show is and how it speaks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because, our voters come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 languages, and everyone connected with that content. And this really speaks for how good the content is. 매년 전 세계 영화와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에미상과 함께 미국 3대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시상식 출품 기준은 2024년도 방영 작품 중 지난해 11월 4일까지 제출된 작품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전에 오징어 게임2를 심사위원단에게 미리 공개하면서 공식적으로 후보에 지명된 겁니다. We get presented with a lot of projects every year for the consideration, and there is a body of 300 voters from around the world, not alone in this, so they all watch the shows and the film and they decide which one is their favorite. 후보 지명 소식에 할리우드 리포터 등 외신들은 미국 방송사의 관례를 깬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이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It's very simple. And every one of us want to win. Everyone want to go through something, but like the way it's done, I think it was beautiful because it kind of like brought the childhood games, and made it to a deadly games. So I thought that was like genius of them, and that's why the show got really popular with the rest of the world. First of all, I can say now after we finished voting, I'm a big fan of Squid Game. Since the first season, usually it's very hard to watch a TV show without stopping. When I opened first episode of Squid Games, I couldn't stop. That's why it was recognized by more than 300 voters. If it was bad, it will never be nominated for the Golden Globes. 이번 작품상을 두고 유력한 경쟁을 펼칠 후보는 디즈니 플러스 쇼군입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로 지난해 9월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18개 부문을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곧 시즌3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은 아직 완결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지난 2022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당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만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 서부 시간으로 다가오는 5일 LA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김혜성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따르면 김혜성 선수는 3년 동안 $1,250만 달러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과 2029년 시즌 옵션 포함 시 최대 $2,2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지난 시즌 도중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에이전트사인 CAA와 계약하고 키움 구단의 동의 아래 협상을 진행해 LA 다저스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김혜성 선수는 박병호, 강정호, 김하성, 그리고 이정우 선수에 이어 키움 출신 5번째 메이저리거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가족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계획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골든 웨스트 스트릿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거리 모퉁이에 숨어 있다 한 가족의 차량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을 타고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은 총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동승했던 아내와 8개월 된 아기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아는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아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요원들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저지선에 5시간 반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출발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와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 도착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관저 진입 2시간 가까이 흘러 수사팀은 2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부대 200여 명이 세 번째 6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 대치가 이어지던 낮 12시쯤 관저 건물 약 50m 앞까지 들어간 공수처 검사 3명 앞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타났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빈말과 적반하장식 태도 앞에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영장을 내준 법원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며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즉각 대단히 불공정하다,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마음에 드는 판사를 선택하려는 판사 쇼핑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살기 때문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체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뒤로 숨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인력은 개인 화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방어를 진두지휘한 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수색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박 처장 등 일부 관계자를 체포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팀은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관저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겹겹이 인간벽을 만들었던 군인들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55경비단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단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요즘 30%에서 50%까지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자동차 부품 및 정비 비용이 상승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 발생률 상승과 더불어 보험 사기가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코, 머큐리,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파머스, AAA, 프로그레시브 같은 회사들이 통계적으로 저렴한 보험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테슬라 차량의 경우에는 테슬라 보험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 사고 처리나 수리 지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디덕터블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고 기록이 좋고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자손 자차 커버리지, 즉 컴프레hensive나 콜리전의 디덕터블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각 흩어져 있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한 보험으로 묶으셔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차량 보험과 집 보험을 묶으셔서 멀티 팔러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커버리지를 낮추시거나 책임 커버리지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커버리지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상대방의 신체 손상이나 차량 손실에 대한 커버리지, 즉 bodily injury나 property damage에 대한 커버리지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자손 자차 커버리지를 낮추거나 빼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 저희가 캘리포니아 로어 코스트 오토모빌 인슈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은 연방 빈곤선 250% 이하입니다. 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총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증명은 급여 명세서나 W2 양식 또는 메디칼 카드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증빙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료 절감 방안을 검토할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집이 있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커버리지를 너무 낮추시면 안 됩니다. 본인 가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는 커버리지 한도까지만 지불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무보험 차량이나 보험 커버리지가 너무 적은 보험을 갖고 있는 차량이 많으므로 사고를 대비하여 유행 커버리지는 절대 낮추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